흥미롭지만 이슈로 정리하기엔 조금 애매한 것들. 금값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금값은 요 10년물의 실질 수익률, 10년물 미국채의 실질 수익률, 그러니까 물가를 뺀 거죠. 금리 빼기 물가 해서 실질 수익률과 커플링된 경향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시기냐? 지정학적 위기가 없을 때. 그러니까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을 때는 요게 안 맞았습니다. 지금 위기가 안 맞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다시금 지정학적 위기가 오고 있는 건가? 라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중동 정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 대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해야 될 문제가 되기는 한데, 그 와중에 또 재밌는 거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있는 해외 자산들을 다 동결했잖아요. 달러 재산들을.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조금 척지는 나라들은 미국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게 믿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을 중심으로요. 중국이 미국채는 팔고 있고 금을 사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근본이제로 돌아갈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없잖아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과연 이게 중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문제긴 한데, 지금 중국 국력이 약해지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는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금값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더 오를 여지는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데, 뉴욕의 최저임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 뉴욕의 치킨 매장이 뭘 하냐면 필리핀 사람을 고용합니다. 미국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카메라 앞에 앉혀놓고 여기서 사람을 상대하래요. 카메라를 통해서.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얼마나 IT 기술이 발전을 했으면 이게 그 실시간으로 그게 됩니까? 나쁘지 않죠? 미국 사람을 쓸 바에야 필리핀 사람 쓰는 게 훨씬 싸니까 윈은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 입장에서도? 필리핀 소득보다는 여기서 주는 게 많이 받을 거 아니야. 다음,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건데, 그 미국 일자리 시장이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거. 지금 미국의 인구 자연 증가율은 0.2%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 있습니다. 출생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50만, 6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0만 정도는 이민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이민자 비중이 뭐냐? 중국계예요.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불법 이민이 여기서 또 절반입니다. 불법 이민이 어떻게 들어오냐? 멕시코 장벽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장벽 통해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계래요. 이게 또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면 중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출하고 있다는 겁니까? 재밌는 포인트죠.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 이미그레이션, 이민자 증가가 지금 일자리 시장을 견인하고 있어요. 실업은 없는데도 취업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게 요 이민자가 엄청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중국 GDP랑 산업생산 낮게 나왔습니다. GDP는 높게 나왔어요. 5.2%인가 나왔는데 산업생산은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4.5%인가? 낮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M2 통화 증가량 4.4% 나왔습니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했겠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랑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겠고, 다음 주에는 중국의 LPR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중국이 MLF 금리를 동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LPR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한국과 미국의 GDP 다음 주 목요일에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PCE 물가랑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 매우 중요하겠죠. 일본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인지 YCC를 폐기할 것인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이슈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슈인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많이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이 아니라 인도에서 금을 사고 있다고? 오,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네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인도가 공무원 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화폐를 주기적으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화폐를 옛날 거 못 쓰게 주기적으로 바꿔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는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옛날 공무원들 마냥 촌지 받고 이러는 것 마냥 그런 게 하도 많으니까 주기적으로 현금을 개혁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가치가 갑자기 똥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금 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집트가 터키를 산대요. 이집트랑 터키도 여기저기서 사고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미국 채권을 믿을 수 있냐, 러시아 자산 동결한 거 이슈 이후로 이제 여기저기서 진짜 금을 많이 사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다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은. 그런 관점에서 금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변액 연금보험에 금이 있잖아요. 답은 뭐다? 변액보험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는 미국채 지표가 한 두 달 정도 늦게. 미국채에 대한 신뢰가 진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미국 금리도 한 번쯤 급등을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 채권에 투자할 매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 미국 달러는 또 오르니까. 그래서 달러는 갖고 있을 만한데 미 국채는 약간 애매할 수 있다. 근데 뭐 단기채는 상관없고. 달러 강세를 만들어서 네네. 수입물 원유 같은 것들 좀 삭제하려고. 근데 사실 그것도 영향이 없진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원유도 수입보다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를 자기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입이 별로 많진 않아요.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재밌는 게 미국 원유 수입으로 잡히는 거 있잖아요.
멕시코에 내렸다가 해상운송은 자국에서 만든 배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멕시코로 철도로 내렸다가 미국 남쪽에서 생산된 거 내렸다가 뉴욕 쪽으로 워싱턴 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또 멕시코 수출로 잡아서 미국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웃긴 거야.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생각하면 자동차 이런 거나 수입하지 완성품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나라다 보니까 물가 뭐 고민을 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